안녕하세요. TV주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산과 들에 이렇게 꽃이 만발하는 네. 그런 계절인데요. 등산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등산을 가셨다가 이렇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저거든요. 등산할 때 무릎 관절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등산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형외과 전문의 장기용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근데 이제 산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드는 생각, 저분들이 무릎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봄철에 이렇게 뭐 등산하는 게 무릎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일단 산을 오르시다 보면 누구나 다 느끼시는 점이지만 요즘 뭐 바닥이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다 평평하고 보행하기 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도시 생활 하실 때는. 근데 산에는 나무, 뭐 뿌리, 나무 뿌리들, 돌, 바위 이렇게 지면 자체가 그냥 울퉁불퉁하고 경사도가 항상 있습니다. 네. 오르지가 그러다 않죠.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디디고 올라가다 보면 무릎 자체가 평소에 평지를 걸을 때는 좌우로 꺾이는 힘이나 과도하게 굽혀지는 그런 외력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는 발목에도 무리가 가고 네. 무릎 쪽엔 특히나 좌우로 꺾이는 힘이나 불규칙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무릎 쪽에 그 외력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릎이나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대나 힘줄들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수천 개 이상의 그렇게 가느다란 실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몸에는 수백만 개의 섬유로 모든 인대나 힘줄이나 아니면 근육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터집니다. 예, 산을 오를 때도 터지고 걸어 다닐 때도 터지고 항상 수천만 개 중에서 아니면 수백만 개 중에서 몇십 개 혹은 몇천 개씩은 매일 손상을 받는데 그게 네. 몸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인대나 힘줄들이 그 산을 오르게 되면은 그 과도하게 무리를 받기 때문에 막 그게 터지는군요. 그렇죠. 터지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며칠 좀 끙끙 앓거나 좀 약간 좀 결리고 이러다가 회복이 되고 금방 재생이 되는데 연세 되신 분들은 그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몸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재생도 안 되고 이미 기존에 상하고 나이가 들었던 세포 자체가 더 망가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일단은 무릎 통증이 있던 분들이 그 과도하게 산행을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언제 더 무릎에 무리가 갈까요? 아무래도 뭐 힘은 좀 올라갈 때 힘들지만 내려올 때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내리막길 운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올라갈 때는 일단 힘이 듭니다. 숨도 차고 다리에 우리가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그 경사진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꽉 주고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몸에 힘이 빠집니다. 스태미너가 축이 나고 많이 몸에 긴장도 풀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내려올 때 일단 무릎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보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줄 때는 무릎 자체가 우리 꺾이지 않도록 그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네. 그리고 힘줄은 한쪽에는 근육이 붙어 있고 한쪽은 뼈에 붙어 있는 구조물 우리가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하는 작용 자체를 힘줄이 힘을 꽉 주고 보행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하게 되는데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몸에 힘도 풀리고 네. 꽉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하게 내려오다 보면 순간적으로 불규칙한 지면에 발을 디디게 되면 무릎 자체가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대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골이나 인대 쪽에 무리가 갈 수 있게 되고 그때 생겼던 미세 손상들이 지속적인 통증이나 붓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올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내려오는가가 중요한데 그렇죠.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그 등산로 길로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좀 아무래도 평평한 길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떤가요? 옛날에 그 남산에 차가 다니던 도로가 지금 다 일반 네. 보행자 걸어서 전용 도로로 올라가게 바뀌었지 됐죠. 않습니까? 그 보시면은 주변을 남산을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옛날 차들은 옛날에 조성된 길들은 특히나 경사도가 더 낮은데 경사가 낮은 길에서는 무릎 자체가 무리를 많이 안 받겠지만 네. 경사도가 높다면
데크처럼 이렇게 일정한 높이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길들이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어. 그때 무릎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그 보조 수단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양손 스틱을 사용한다거나 네. 양손 스틱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일단 무릎 자체가 강한 충격이나 아니면 외력으로부터 그 스틱을 사용할 때 팔 자체가 무릎을 보조하는 구실도 하고 팔 자체가 일종의 그 보조의 구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에 적당한 힘을 주고 다리가 딛고 올라갈 때 그때 보조를 하게 되면은 그 무릎의 인대나 힘줄 쪽에 무리가 좀 덜 가기 때문에 장시간 산행을 할 때는 아까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그 작은 힘들이 보조되면서 무릎에 그 가해지는 피로나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참 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안전하게 무릎 관절을 지키면서 등산하는 방법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죠? 네, 그 산이라고 다 높은 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 무릎에 통증이 있고 질환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산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산을 선택하고 그 산에 어떤 식으로 그 데크나 산행로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산을 선택하신다면 그 무릎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본인이 원하게 등산을 할 수 있으시겠죠. 예. 네, 그럼 뭐 무릎 질환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많이 있으신 게 퇴행성 네. 관절염 아니겠습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등산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의 힘줄이나 인대나 연골이나 그 중요한 구조물들이 다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래된 건물의 외벽에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시멘트도 파이고 이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관절 안에 연골이나 힘줄이나 여타 구조물들이 그런 식으로 시멘트 떨어져 나가고 페인트 벗겨 나가듯이 국소적으로 좀 상해 있고 그 연골 같은 부분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무릎에 다른 정상적인 그 무릎에 비해서 가벼운 충격에도 그렇게 이미 상했던 무릎이 추가 손상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등산을 할 때는 그 일반 평지를 걷거나 하실 때보다 무릎 자체를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고 네. 당연히 더 강한 힘을 주게 되겠죠. 이렇게 반복되게 그 무릎 자체에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무리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더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관절 있으신 분들은 등산을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무릎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신 분들이라면 적절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미 무릎 인대나 힘줄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으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도 통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평지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서도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라면 등산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상적으로 통증이 없으시고 본인 무릎 자체가 쓰실 때 일반적인 상황에 적응이 되신 상태라면 그 가벼운 산이나 아니면 본인이 계획해서 적절히 갈 수 있는 산 정도는 등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좀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심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심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요즘 그 주사치료, 주사요법, 주사요법을 네.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주사요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등산 같은 거는 즐길 수가 있는 건가요? 무릎이 손상돼 있는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는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무릎 손상이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릎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조금씩 망가져 가는 거고 어떤 그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아직 내 무릎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의 그 등산이나 운동 활동에 대해서 겁은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몇 가지 운동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법들을 저희가 선생님께 직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시죠. 무릎은 그 적절한 근육의 강도와 그 밸런스가 잘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무릎 인대를 보조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 무릎을 구부릴 때나 아니면
그 일어날 때다 항상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부위가 이 대퇴사두근과 뒤에 후방 쪽에 있는 그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무릎 자체를 우리가 그 근육 힘줄이랑 인대에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고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퇴사두근을 충분히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무릎 강화를 위해서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거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네. 하는데 대퇴사두근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저 무릎을 만져보시면 앞에 우리 일반적으로 뚜껑 뼈라고 네네. 들 튀어나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있어요. 정식 명칭은 슬개골인데 이 슬개골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이제 베어링 구실을 하는 도르래 구실을 하는 뼈입니다. 그 뼈를 지나가고 힘줄이 이 아래 종아리뼈 위쪽에 붙게 되는데 그 쭉 따라 올라오시면 그 뚜껑 슬개골 뼈를 지나가고 그 허벅지에 바로 전면 네. 부위에 만져지는 아. 근육을 총칭해서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네 개가 있어서 사두근인가요? 그렇죠. 안쪽, 중간, 바깥쪽 해서 4개 근육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이제 무릎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그 무릎 자체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무릎 그 전체적인 기능을 그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릎 질환과 그리고 무릎 건강에 따른 알맞은 등산 방법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운동을 너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도 할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